자, YCU 249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5 키노라이트 워스트 50 할 예정이고, 왜 오프닝하면 깜빡하고 오프닝 안 했습니다. 안 써놨고요. 오늘도 예하근님, 장혜희 기자님, 그리고 이민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가 바뀌었는데 방송 시간에 해가 바뀌었는데 옷을 그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6년에 1월 12일 날 올라가는 영상이어가지고 하는데 이 워스트 50은 사실은 저희가 매번 베스트 50만 쭉 했었는데 워스트는 사실 저도 항상 리스트를 매달 여기 단톡방 계시면 아시겠지만 매달만 잘 올려요. 매달마다 1월, 2월, 3월, 4월 업데이트 쭉쭉쭉쭉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오늘 하게 됐어요. 그걸 이제 오늘 하게 되면서 이제 쭉 하게 됐는데 어떤 기준이냐면요. 키노라이츠의 평점 지수로 해가지고 평점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부터 쭉 이제 하는 거죠. 그게 1이겠고요. 참고로 국내 개봉, 그 해 국내 개봉되거나 국내에 그때 IPTV로 풀리거나 VOD로 풀리거나 이제 그런 작품들 혹은 넷플릭스나 이런 OTT를 통해서 그 해 2025년도에 공개된 작품을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24년 작품인데 2025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날짜는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새벽 기준입니다. 새벽에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왜냐면 왜 그날까지 기다리냐면 12월 19일 날 공개된 엄청난 영화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거 넣어주려고 물에 네, 관련된 영화죠? 물 관련된 영화인데 네, 그거 넣어주려고 내가 그거까지 포함시키려고 좀 기다렸어. 네, 벼르고 있었어. 네, 나를 벼르고 있었어. 나름대로 이 양 기자의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요? 느낌이 들었어요. 벼르고 있는 작품들 몇 개 있는데 여기 있는 리스트 약간 벼르고 있는 리스트예요. 네. 왜냐면 오지간하면 저는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저 이여구님 특히 네. 제가 뭐 이여구님 별 1개 반 주고 별 1개 주는 영화인데 제가 별 2개 반이나 별 3개 주고 그런 경우가 네, 많거든요.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 근데 그런 나도 이제 별 1개 주는 영화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건 진짜 심각한 건데 오늘 그게 네. 심각한 게 뭔지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52를 얘기할 건데요. 52는 키노라이츠 평점 2.3점이고요. 35.48% 지수를 받은 우먼 인 케빈 10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럭셔리 크루즈에서 승객이 사라진 살인 사건을 목격한 여행 작가가 진범을 찾아 헤매는 동안 자신도 위협받는 심리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네, 이게 주인공이 주연배가 이게 빠방해요. 이 그래요? 원작 소설도 있는데 음. 키라 나이틀리 나오고 오! 가이 피어스 나오고 오! 카야 스코들레리오 그 있잖아요. 우리 네. 그 김수현 씨 이상형. 언제적 하겠느냐마는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이게 심지어 아마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원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원작을 제대로 소화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영화들 특히 특징이 원작을 이따위로 했어 아니거나 이제 뭐 연출력이 좀 빠꾸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50이 같고요. 네. 49위 볼게요. 49위는 커미션이고요. 7월 16일 날 개봉했고 2.3점에 27.45% 이게 지수 받았네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미술 강사 단경이라는 사람이 다크웹에서 익명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그림이 실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미스터리 스릴러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아마 브리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스릴러 장르 경쟁 부문 이름을 올렸는데 사실 이게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네. 이런 장르 영화제에서 네. 이제 경쟁 부문을 오르는 거는 관객의 그 평과는 큰 관련이 없다라는 게 좀 그냥 만들기만 하면 올라간다. 그런 영화들은 일단 그런 경우도 많아요. 출품을 잘하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저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뚝딱거린 다음에 해도 이게 올리죠. 그 대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뭐 좀 약간 제가 안 본 영화 함부로 얘기를 못 하니까 안 보셨군요. 본 영화만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본 영화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 그 커미션이 그래서 이게 아마 부천에서 틀었었나? 맞아요. 부천에서 틀었었죠. 네, 배우들도 오고 GV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부천용 영화죠. 저희 네, 좋아하는. 부천용 딱 부천용 영화였다. 피 막 낭자하고 막 그런 거.
저도 안 봐갖고 모르겠어요. 왜냐면 소문이 안 좋아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안 공부하면 좋아하셔도 소문이 안 좋으면은 저도 딱 낌새가 있으면 안 봐요. 미리 본 사람들한테 봤냐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나도 속어. 공포 영화 원래 좋아하세요? 네, 공포 호러 엄청 좋아해서 음. 웬만해서 거의 보는데 야. 급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소문이 많았어, 안 좋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3점까지가 여기 2.3점인데 참고로 2.3점인데 퍼센트가 35.48%보다 높아가지고 지수가 2.3점인데 못 올라간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디스 어너러블 멘션이네? 약간 어너러블 멘션 이렇게 하는데 네. 50이하에 못 들었지만 네. 디스 어너러블. 네. 자, 검은 수녀들이 있고요. 아. 네, 이상한 집 84제곱미터, 아이킬유, 지암, 보스, 조상님이 보고 계셔. 이게 못 들었다고요? 네, 보스가 2.3인데 44.4%에서 한 10% 좀 더 높았네. QI 지수가. 네. 거의 5위권 안에 있어야 되는 영화. 자, 그리고 된장이 플라이트 리스크. 굉장히 괜찮았는데. 괜찮으셨어요? 야,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그래서 순위에 못 올랐나? 그래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은근히 네. 그리고 태양의 노래. 저는 태양의 노래 저도 별로였고. 그리고 이제 악마가 이사 왔다도 2.3점이었어요. 악마가 이사 왔다. 그 2.4점 중에서도 보면은 신명 있었고, 그리고 뭐 히트맨 2, 사마귀, 그 영화 사마귀, 네. 그리고 스머프. 그 스머프 제가 이제 실사랑 이번에 올해 8월 때 개봉한 거 있었잖아요. 네. 실사랑 이제 저기 애니랑 결합한 거. 보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힘들었었고. 네. 2.5점 중에는 마인크래프트 무비 있었고, 일렉트릭 스테이트 제가 말했죠. 넷플릭스에서 나온 좀 이상한 영화. 네. 그 누스 형제 데리고 누스 형제는 이제 내 생각에는 마블빨이었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영화. 그런 거 느껴진 것 같아. 누스 형제는 마블 IP빨 같아 이제. 그래 그레이맨이라는 작품 괜찮았는데. 가면 그거 갈수록 근데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무리하셨나? 그리고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전 이거 못 참았습니다. 이거 10분도 안 돼서 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 입에서. 네. 나는 괜찮았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2.3에서 2.5점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왜 없어 하면은 요 정도 있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럼 결론인 거죠. 그럼 이것보다 더 심한 영화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그 뭘까 그런 영화들이. 네, 이제부터 말씀드리면 48입니다. 1월 10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삶이 닿을 때까지입니다. 2.2점 이제 2.2점이고 66.67%인데 어떤 작품인지요, 장혜 기자님? 전직 엘리트 요원이 임신한 아내와 함께 과거와 얽힌 위협에 맞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액션 스릴러입니다. 네, 그야말로 액션 스릴러라고 뭔지도 하는데 모르겠네. 이거는 기욤 카네라는 배우가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니까 프랑스 영화인 것 같은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영화 있었다. 너무 왠지 닮은 건 약간 해리 케인 닮았네. 배우가 약간 해리 케인 닮았어. 네. 손흥민 덜씬. 네, 약간 그러네요. 네. 자, 47일 넘으면 10월 1일 날 개봉한 워킹맨입니다. 2.2점에 52.08%. 그런데 2.5점 주셨어요. 제 기억에 맞다면. 제가 웬만해서는 제이슨 스테이텀 B급 액션 영화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쉽더라고요. 아쉽다.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민희님. 네, 평범한 건설 현장 노동자가 인신매매 조직에 이제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서 거대 범죄 세력과 맞서는 액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치 들고 있는 게 이거 해머로 들고 있는 게 해머 내려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이게 사실상 블루 칼라죠.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공사장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자기 주변에 친한 그 이웃 하나가 납치됐다 그래가지고 다들 그 일을 안 끼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뭐 돈 때문에 하면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 구출한다는 단순한 내용인데 그런 거 하면 어차피 다 필요 없고 제이슨 스타덤의 액션 그거 하나 보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2.2점에 52.08%. 다음은 46위입니다. 4월 11일 날 개봉한 드라이브인 타이페이고요. 2.2점에 47.22%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예원님. 네, 언더커버 마약 단속국 요원 존이라는 사람이 타이페이에서 밀거래를 조사를 하면서 조직의 핵심 인물인 조이라는 인물과 얽히고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사실
저랑 저희 장경 기자님이 4DX로 봤거든요. 야, 4DX. 아, 난 이렇게 4DX보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 처음 아니 영화가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은 네. 4D로 흔드는 거야. 아유, 자신감이 없어. 영화가 별론데 흔들기라도 많이 흔들어야죠. 그럼 나 어떡하겠어요? 어깨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멀미 안 나요? 안마 받은 줄. 그러니까 진짜 안 나가는 줄 알았어. 영화가 별론데 그래. 안마라도 시켜줘야지. 와, 골드 클래스급인데. 아까 그 조문이 루크 에반스 나 루크 에반스. 그리고 게륜미가 아까 그 여자. 음. 그래서 게륜미의 요즘 모습 보고 싶으시면 아니 나 이거 표가 참 그 왜야 나. 검색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름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아. 네, 되게 아, 잘 근데- 늙으셨구나. 약간 어. 전도연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전 그랬어요. 성형 같은 거 안 하고. 근데 오. 너무 보는데 힘들었던 영화 있어요. 네. 나는 아침 드라마 네, 아침 드라마예요. 네. 아침 드라마. 성광도 나와 여기. 진짜요? 출생의 비밀도 나오고. 릭 베이송이 각본을 썼거든요. 네. 이말은 즉슨 릭 베이송이 딱 이제 아시아 그 좋아하는 그 있잖아요. 자기가 아시아 좋아하는 거 그거 뿜뿜하려고. 그리고 만- 너무 오리엔탈리즘에 갇혀가지고 어. 전혀 아. 이 아시아에 대한 그런 공부가 전혀 없어요. 없어요? 아시아는 이럴 것이다 고정관념이 다 거기 안에 있어. 아유. 아직도 그 시대에 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니까 이국적 풍경을 위해서 제가 리뷰 쓴 거예요. 이국적 풍경을 서구 관객에게 시각적 쾌락을 위한 소비재로 하려고 하는데 그치고 타이베이라는 도시와 그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탐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아까 그런 이제 이국적 배경에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루시 때도 그랬어요. 루시 때도 안 그랬나? 네, 루시 때도 그랬었지. 전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 겉타기식으로만 자기네들의 사고 방식으로만 하는 그런 전형적인 영화. 근데 뭐 네. 페라리 타는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 집에서 4D로 보면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4D로 봤을 때는 있었지. 네, 맞아. 집에서 볼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2D는 절대 안 볼 영화. 네. 그 이미 볼 필요가 없는 영화죠. 네. 자 넘어가면요. 45위는 퍼스트 라이드입니다. 퍼스트 라이드는 10월 29일에 개봉했고요. 2.2점에 42.55%인데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학창 시절부터 뭉쳐 다닌 친구들이 24년 우정을 기념하며 태국으로 떠나는 생애 첫 해외여행에서 겪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거 대환장 코미디가 되는데 그냥 대환장 영화고요. 야, 대환장 영화네. 아, 코미디가 빠졌네요. 대환장 코미디가 아니라 전 많이 대환장. 전 진짜 농담하고 많이 안 웃었어요. 이거 이게 난 웃겼나 싶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어. 나오는 그런 웃음.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오는 어. 웃음. 그 저는 안 봤는데 태국에 여행을 가본 사람이 해본 한 거겠죠? 아니요 처음 뭐 영화를 만든 네, 사람이 만든 사람이. 그건 모르지만 어. 얘네들은 처음 간 거예요. 아 얘네들은 실제로. 근데 갔을 것 같아. 이 사람들도 뭔가 태국에 대한 관심이 딱히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돈 받으니까 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간 거 아니야? MT 겸. 그러니까 네. 태국 겸. 문화를 그렇죠. 이해하기 위해서 뭐 태국 조사를 했겠어요라고 하면 나는 아닌 것 아니죠. 같아. 아니죠. 그냥 100% 관광하러 아니죠. 간 거지. 그렇죠. 자기네들 가자고 한 여행 그게 아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감독이 그러니까 아, 태국 문화를 아니, 뭐 그런 전혀. 존중이나 뭐 그런 게 있었냐면 아니지. 난 100% 아니라고 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자, 웃기겠지 하고 그렇죠. 왔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44위입니다. 3월 12일 날 이거는 개봉이 아니에요. IPTV에서 공개된 VOD로 공개된 아, 개봉해서 봤는데. 근데 이거 저기 넷플릭스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볼 수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안 봐. 크레이븐 더 헌터입니다. 2.2점에 40.63%인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을 얻은 사냥꾼 크레이븐이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고 동생을 구하기 위해 도시의 범죄자들과 싸우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정확히 말하면 21세기 들어서 마블 영화가 어지간하면 다 개봉이 됐을 거예요. 아 이게 그 네, 근데 이게 그 소니 유니버스 쪽, 소니 그 뭐야 빌런 쪽 유니버스 네. 스파이더맨 그쪽에 이제 관을 닫은 거죠. 관뚜껑을 닫은 영화죠. 네, 이거 이후로 다 제작 취소됐습니다 이제. 어머. 네, 오. 그쪽 빌런 쪽 유니버스 이런 거 SSU. SSU라고 아니 빌런 쪽 작품들 다 그냥 몰살. 어. 그냥 아예 안 만들어 그냥. 그럴 만하죠. 이게 우리나라도 개봉을 못했다는 것은 그 한때 마블 민국이었다는 그쵸. 대한민국도 이거를 개봉 안 했다는 거는 네. 매우 심각한 거고 저 보면서 느꼈던 게 와 진짜 마지막에 그 여기 나오는 빌런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그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 나왔던 그 라이노라고 코끼리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아, 걔가 코끼리처럼 변신을 하고 나오는데 CG가 너무 티나고 이건 난 진짜 보는 내내 아유. 심지어 이 크레이븐 역할 맡은 배우가 그분이에요. 그 마블에서 퀵실버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리고 그 전에는 MCU에서. 킥 S라는 그 연기 되게 잘하는데. 원작 만화를 또
실사화한 거에 만화를 안나 나왔었는데. 까르니나에서 남주 에런 테일러 존슨이 그리고 28년 시리즈에도 나오고 네. 예,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본 사람 드는데 없어요? 저는 안 봤어요.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봤는데요. 아 힘들었어. 플랫해? 캐릭터가 플랫해? 플랫하고 걸 따지고 볼 때 이 캐릭터에 대한 공감도 없고 그러니까 모비우스 때보다 더 공감이 없어. 아, 모비우스도 공감이 없었거든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모비우스보다 더 공감이 없는 캐릭터를 좀 알았어.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그럼 캐릭터인데. 그건요? 드웨인 존스가 나왔던 어떤 캐릭터 있었잖아요. 그 블랙 아담 그것도 뭐 거의 그것보다도 못해. 저기서? 저기도 못하고 진짜요? 그 결정적으로 여기도 러셀 크로우가 나오고. 그러네요. 러셀 크로우랑 같이 손잡 진짜. 일하면 안 돼요. 이제는 러셀 크로우는 돈만 주면 그냥 다 하는 그런 아, 느낌이네요. 러셀 크로우도 같이 여기도 엮이면 안 돼. 네, 러셀 크로우도 마블 나와서 결국 저기 됐잖아요. 그 러브 앤 썬더에 나왔잖아. 아, 그 헤라클레스 제우스. 그러니까 뭐가 다 나올 때마다 얘는 이 양반이 좀 그래. 그래서 왜 그럴까요? 볼 때마다 이 영화는 좀 아무튼 넷플릭스에 있는데 굳이 시간을 때우시려고도 보지 마세요. 네. 너무 잔인하다. 시간을 때우는 킬링 타임도 안 저는 돼요? 간신히 오늘 새벽에 일하면서 봤는데 와 이거는 그냥 시간을 때우시기 위해서 보지 진짜 마세요. 잔인하네. 액션도 재미가 없고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와. 공동 42입니다. 2월 13일 날 개봉한 아카디안인데요. 2.2점에 40%입니다. 어떤 작품이죠? 예,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등장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 비관적인 세계죠. 그 세계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아남으려는 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투를 그린 생존 스릴러입니다. 네,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이어가지고 사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요즘 약간 부활의 조짐을 약간 독립예술 영화 많이 나오고 예,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 독립예술 쪽에서 이제 스릴러 쪽 한번 나와주세요 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CCS 영화제도 있고 노고가 있네. 근데 그거랑 사실 별개죠. 이 영화제 약간 말하자면 영화제 초청이 이건 별개라니까. 네. 부산국제영화제 초청된 것 중에 망작도 은근히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영화제랑은 이거랑 크게 이제 동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영화고 평들이 아마 저는 안 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다음 이제 공동 42위 11월 5일날 개봉한 구원자입니다. 2.2점에 40%인데요. 이것도 미애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축복의 땅이라 불리는 마을 오봉리로 이사온 가족이 걷지 못하던 아들의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지만 이 기적이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불행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며 벌어지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그 장윤기 이거 재밌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재미까진 아니라 그래도 볼만했다. 볼만했다. 괜찮았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엄청 많은데 개연성도 없고 근데 그래도 볼만했다. 그럼 마음에 안 들었고 그냥 개연성이 없었다. 아마 이혼 지점 같아요 그러면은 평점이 나온 거는. 그래도 34,000명 정도 봤는데요. 34,000씩 봤어 이거. 독립 영화에서 10,000명 그러니까. 넘으면은 이게 독립이 아니고 이거 상업 독립이 영화예요. 아니에요. 이거 상업일걸요? 이거는 독립이 그럼 안 아닐걸요? 되구나. 좀 애매할걸요? 네. 이것도 상업 영화인데 다음 순위 넘어갈게요. 41위입니다. 9월 10일 날 개봉한 홈캠입니다. 2.2점에 36.84%인데 어떤 작품인지요? 홈캠은요, 아픈 딸을 위해 설치한 집안의 홈캠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끔찍한 공포로 변하는 현실 밀착 스릴러입니다. 이게 윤세아 배우가 나와가지고 모성애와 광기를 표현했다 뭐 하는데 보신 분 없죠? 네 아무도 없네요. 근데 들었는데 이게 홈캠이란 무슨 베트남 가정부? 네 베트남인지 태국인지 아무튼 베트남인가 아무튼, 이주노동자분의 거기에 또 뭐 한풀이 같은 그런 귀신을 데리고 홈캠 같은데 그 귀신이 묻어가지고 뭐 왔다 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귀신이 홈캠에도 들어가요?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이야. 뭐 약간 링 같은 느낌인가? 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리뷰를 보고 아이디어는 좋네. 나름 그래도 그 사람이 또 막 여기서 뭐 힘들게 뭐 하다가 죽어가지고 원한이 또 있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차라리 홈캠 가지고 이거를 할 거였으면 홈캠을 그 요즘에 스릴러이고 저거 하잖아요. 그 뭐지? 해킹. 해킹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무서웠을 그런 것 쪽 같은데. 스릴러가 더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귀신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귀신물이구나. 다음은 11월 21일에 애플 TV 오리지널이죠. 패밀리 플랜 2입니다. 공동 39위고요. 2.2점에 33.33%인데 어떤 작품인지요? 네, 전직 특수요원 댄의 가족이 딸 유학지인 런던으로 크리스마스 여행을 갔다가 댄의 숨겨진 과거와 얽힌 동생 핀의 음모에 휘말려 위험에 빠지고 그 가족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며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는 이미 2023년에 1편이 있었고요. 애플 TV 오리지널에. 그래요? 그래서 잘 돼가지고 2가 나왔었나 봐요. 근데 1편이 있는 줄도 몰랐네. 보지도 않았네요. 이게 애플 막- TV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죠. 네. 아. 근데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 요즘은 티빙이랑 같이 또 연기가 되긴 하는데 근데 그 이게- 추가서 보시는 분 있나요? 저요. 아. 그냥 풀로 그냥 아니 1년 구독이라서 어차피. 패밀리 플랜 2가 마크 월버그가 아무튼 이 시리즈가 주인공이 마크 월버그인데 마크 월버그도 은근히 배우 그 뭐지 선택이 썩 요즘 따라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사고도 많았고. 네 개인 말도 막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 역시 마크 월버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 옛날 더블 타겟 시절이나 이제 좋았지. 19금 테드 정도까지는 괜찮았다. 그렇죠. 거기까지. 거기까지. 근데 트랜스포머 이제 그 뭐야 이제 사라진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이분 약간 네. 커리어가 좀 망하고 있는 좀 추세인데. 갇혀 있고. 근데 애플 TV도 옛날에는 뭐 퀄리티 좋은 영화 많이 만든다고 맞아. 소문이 났었는데 이 작품도 그렇고 스스 넷플릭스 느낌의 어. 저 영화 같은데. 요즘 왠지 스스 이렇게 되고 있네요. 속빈 강정. 좀 이따 왜냐면 좀 이따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밑에 있는 더 밑에 있는 순위 영화가 있는데 그 좀 이따 하고 공동 39위에 5월 28일 날 개봉한 브링 레이어 먼저 볼게요. 어떤 작품인지요? 네. 세계가 미국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CIA는 가장 뛰어난 요원이었지만 반항적인 브릭 레이어를 은퇴해서 불러내고요. 그가 동료들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고 음모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지금 티빙에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론 에크하트가 주인공이에요. 하비덴트. 네, 하비덴트에다가. 네. 근데 뭐 그렇게 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자, 보질 않았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은 38위고요. 6월 5일 날 개봉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스트 해커입니다. 2.2점에 25%인데 이거 어떤 작품인지요? 전편에서 탈옥한 천재 해커 우라노가 한일 정상회담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으로 와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도대체 한일 정상회담을 막기 위해서 왜 이것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 시리즈 원래 그런 영화였어? 아니에요. 이 시리즈 그냥 그 우리나라 리메이크가 됐지만 네. 그냥 그거 우리나라 배우가 나오니까 세계가 하나 확정한 거지. 음. 권은비? 권비 나와가지고 네. 이게 그런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가는지. 반정부 단체 무궁화의 의뢰를 받아서 이 우라노라는 해커가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나카다 히데오이 감독이 엄청 제이호러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많이 이제 커리어가 망했어요. 좀 뭔가 네. 꼬이고 있네요. 자, 뭐 일본 영화는 좋다 뭐 안 좋 뭐 이런 분들이죠. 일본 영화도 은근히 순위권에 많이 있고요. 이 다음 영화도 똑같이 있네요. 다음 순위는 말할 수 없는 비밀 마지막 챕터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을 초월한 두 남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을 다룬 네. 영화입니다. 이거는 2.1점에 42.86% 이제 2.1점에 이제부터 근데 딱 보다시피 이게 리메이크인지 정확히는 리메이크 아니 정확히 모르겠어. 이거 일본 편인 것 같은데. 그냥 일본 편인 거죠? 이게 리메이크를 3국이 다 했어요. 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또야 리메이크를 안 볼까봐 일부러 스피아처럼 속이려고 제목을 속이려고. 네. 난 그러려고 알고서 보진 않았어. 근데 내용이 그런 거 같던데요? 맞네. 왜냐면 이 원제 제목도 마지막 챕터 하는 게 없어. 네, 없어요. 근데 이제 안 볼까봐 홍보 마케팅에서 일부러 머리 쓴 거죠. 그런 느낌이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리메이크의 마지막 챕터. 그냥 관뚜껑을 닫아버리겠다. 우리가 관뚜껑을 일본이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근데 더 이상 안 지금 할게요. 왓챠피디아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비밀 20년째 말해주고 있습니다. 20년째 말해주고 있대. 맞네, 올해 한국 리메이크 나왔으니까 20년째 말해주고 있다고. 그렇죠. 안타까운 게 됐어요. 네. 다음은 36위고요. 6월 11일 날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워 타임스입니다. 어떤 작품인지요? 네, 1966년에 멕시코 부부가 갑자기 2025년으로 지금이죠. 이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서 겪는 혼란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성평등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깨닫는 이야기.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저 이거 봤어요 어제. 오. 여기서 주목할 게 시간 여행을 떠나요. 1966년, 2025년 이제 여기서 부부가 근데 이제 2025년에서 뭘 보냐면 갑자기 영화가 그러니까 SF에서 페미니즘이 돼요. 페미니즘이 되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잘 살리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페미니즘 하면서 역차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뭐가 영화가 꼬이는 거야. 역차별로 인해서 갈라치기죠 쉽게 말하면. 이 갈라치기로 인해서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갑자기 부부가 그것 때문에 갈라치기가 된다고? 남자는 원래 악마였어. 그런 거. 이혼하겠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결말은 또 이거 또 틀어요. 이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이 메시지가.
결과는 근데 또 산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쓸데없이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했는데 아이디어는 약간 백도캐치처럼 갈 수도 있었잖아요. 약간 참신했는데 마지막에 그걸 그렇게 그 소재를 그렇게 쓰니까 쓸 거면 제대로 쓰던가. 이게 뭔가 감독이 일부러 연맹이려고 하는 건가 싶은 느낌이어가지고. 넷플릭스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 옛날에 그 영화 중에 프랑스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뭐 거꾸 무슨 남자가 이제 다 반대가 돼가지고 프랑스 영화 중 하나 있었는데 남자가 이제 오히려 이제 차별받는 곳으로 간 남자 이야기 있었어요. 제목이 생각나. 내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프랑스 맞아. 영화 중에 있었어. 설정 자체가 웃기잖아. 그 차이 양석이란 이유로 차별받는 시대로 간 남자. 예, 그쪽 세계관으로 간 남자. 세계관 되게 참신하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살렸어요. 알겠습니다. 세계관의 초대해서 보지 않는 걸로. 넘어가시고 자 이제 다음은 35이고요. 9월 3일 날 개봉한 6명의 거짓말쟁이 대학생입니다. 2.1점에 30.33%인데요. 말도 꼬이네. 3333일 거예요 아무튼. 제가 소스에서 올려가지고. 네. 자 어떤 작품인가요? 단 한 명만 취업할 수 있는 마지막 면접에서 거짓말과 비밀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속이는 대학생들의 잔혹한 취업 전쟁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자,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리메이크 확정이 됐어요. 어디서? 국내에서 아 진짜? 리메이크 확정이 돼가지고 6명의 그 거짓말쟁이 대학생이라고 검색하면은 소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봤던 사람들 뭐 약간 일본 영화 보는 사람들 중에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어. 근데 소재가 매력적인가 봐. 이거를 리메이크한다고 하니. 곽동현, 신승호, 강유석, 조희연, 김재원 이렇게 나온다고. 그분들은 대학생 느낌이 아닌데.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취업 준비생 아니야? 글로벌 IT 기업 최종 면접에 오른 6명의 지원자가 그래요. 취준이네. 그래서 취준으로 바뀌었죠. 네네. 연령대가 대학 졸업생인가 보네. 우리는 공명 참사를 기억합니다. 대학 졸업생, 복학생, 복학 좀 졸업한, 많이 연장한 느낌인데 취업 많이 하고. 대학 졸업한 좀 복학이 한 2년 동안 취업도 오래 안 된 있었어. 복학생, 그렇게 합시다. 네. 군대도 갔다 오고 재수도 맞아, 하고. 그러니까 재수도 하고 삼수까지 해가지고 취업도 하고 막. 삼수에 군대 갔다고. 30대 중반인 거 아니야? 고인물 학교 고인물. 자 다음은 34위고요. 3월 5일날 개봉한 울프맨입니다. 2.1점에 32.43%인데요. 어떤 영화인지요? 네, 죽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러 고향에 돌아온 주인공이 숲속의 늑대인간과 다시 마주하며 겪는 초자연적 공포를 다룬 리메이크작입니다. 이거 보셨잖아요. 네, 봤어요. 이게 다 욕을 하는데 저는 이 감독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업그레이드라는 그 SF 업그레이드? 액션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리워넬 맞나? 네, 맞아요. 리워넬. 재밌는데. 인비저블맨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맞아. 그래서 다 욕하는데 이거 또 도파민에 떨어져서 그렇지 뭘 모르는 거다 하고 딱 봤는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이거 지금 아니네. 쿠팡인가 어디 있던데. 그래서 볼까 이거 했는데 극장에서 봤어요. 저 개봉해가지고. 극장이 나오려나요? 아. 집에서 보면은 껐을 끌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 집에서 보면 끌 거야 아마. 그러니까 끄지 않을까 싶은데. 자 다음은 같은 날 개봉한 영화인데 이건 제가 본 거네요. 보더랜드 하겠습니다. 33위고요. 2.1점에 31.11%입니다. 어떤 작품인지요? 네, 강력한 기업 CEO의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무법자 릴리스가 엉뚱한 괴짜 동료들과 팀을 이뤄서 위험천만한 판도라 행성에서 모험을 벌이는 이야기. 뭐 아바타예요? 아바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필 이름도 판도라 행성인 거야. 나 그래서 판도라가 있긴 해. 이게 게임이 원작인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작년에 여름에 저기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 로튼 토마토 거의 한 자릿수인가 두 자릿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자릿수는 정말 10몇 뭐 이런 느낌. 그랬던 영화인데 보더랜드 로튼 토마토 지수 한번 잠깐만 로튼 한번 볼게요. 10%네. 네. 이게 정말 게임이 원작이고 정말 인기 있는 게임이 원작인데 케이트 블란쳇이 심지어 주인공이에요. 분량 많아요? 주인공 완전 주인공은 주인공인데 분량이 좀 작을 수도 있잖아. 문제는 이거 원작 게임의 유머와 톤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원작이 약간 성인지향적인 유머와 약간 그런 R등급용 게임 영화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또 PG-13에서 순화를 시키고 예를 들어 원작 게임 막 머리 터지고 발 잘리고 막 다 폭력적인 게임이에요. 그런데
없죠. 네. 아 진짜요? 이 감독이 저 배우 출신이잖아요. 이 감독이 만든 영화 엄청 피난자 하는데. 그러니까 일라이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건 일라이로스 하면 이제 호스텔. 예. 우리가 뭐 잔인한 거 만들려고 이렇게 기용시킨 건 줄 알았는데 PG-13이 만든 거야. 충격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도저도 아닌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는 거는 딱 보세요. 이거 포스터 봐도 이건 차라리 더 소사이드 스쿼드처럼 막 그럴 느낌이. 이거 진짜 마치 무슨 마라탕 만드는 사람이 어린이 돈가스 만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잭 블랙도 있고 뭐 제이미 리 커티스도 있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케빈 하트도 있고 여기 보면 근데 한 번 그런 적 있네. 벽 속에 숨은 마법 기계 이것도 되게 동화적인 잭 블랙 나오고 여기도 케이트 블란쳇 나와요. 이런 거 순수하고 순박한 거 이런 거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영화라는 희한하네. 형식의 한계와 원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참사에 가까운 영화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만들 거면 딴 걸 만들지 왜 이 소재를 갖고 와서 네. 돈이 필요했나 봐. 그러네요. 네, 결국 흥행도 참패했다. 아. 네. 자, 그럼 넘어가서 32위입니다. 2월 21일 날 개봉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입니다. 2.1점에 30.48% 어떤 작품이죠? 네, 평범한 소년 진우가 모범생 소녀 선아를 짝사랑하면서 겪는 순수하고 아련한 첫사랑의 설렘과 추억을 그린 하이틴 로맨스 영화입니다. 자, 열어일지 말았어야 될 리메이크죠. 네, 네, 이거 좀 많이 잘못된 리메이크. 가장 리메이크 잘못된 리메이크. 네, 하고 싶은 것 중에 진우를 맡았던 배우가 누구였죠? 그 진영이죠. 네. 네, 너무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작에서 이제 삭발하는 장면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아 기억하시나요? 네. 막 내기를 해서 머리를 삭발하냐 마냐. 근데 보신 분들 모르겠지만 가발인 것 같아요. 가발을 쓰고 나왔을 때 장난하냐고요. 제발. 정말 너무하다 이런 진짜 생각이 깎기 싫었나 보다. 깎기 아니 싫었을 수도 출연료를 있고 받았으면은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 깎으러 깎기 있는 건 싫었을 수도 있고 네. 뭐 글로벌 팬들을 위한 팬미팅이 뒤에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출연하지 아니면 차라리 말았어야죠. 팬미팅에 가발을 쓰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인사도 부분에서 못하죠. 진짜 모든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어. 안타깝네. 그러니까 그냥 2002년 또 이제 우리 또 그 2002년 월드컵 얘기도 꺼내야 되고 막 그런 정서 같은 거 보여주려고 애쓰는데 너무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 음칠이나 이런 거 다 봤는데 굳이 싶은 것도 있고. 팬 서비스 영화 다현 뭐 팬들을 위한 음. 영화 뭐 이런 그리고 원작의 그런 성적 코드 이런 거 다 제거시켰어요 일부러. 제거해야죠. 아이돌인데 그 아이돌인데 그럼 안 되죠. 그 장면 절대 연기하라면 안 되죠. 이미 머리 못했는데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자극적인 에피소드 다 걷어냈죠. 네. 그러니까 걷어내고 인스타그램 필터 같은 거 껴가지고 이제. 그렇죠. 예. 팔다리 다 자르고 그냥 몸통만 보세요. 그럼 뭐를 리메이크하는 거야 그러면? 밍숭맹숭.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안타깝네요. 다음 순위는 이제 31위 7월 2일 날 넷플릭스 오리지널 공개된 올드가드 2입니다. 2.1점에 29.46% 어떤 작품인가요? 불멸의 용병팀이 새로운 위협 속에서 자신들의 능력의 비밀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특히 팀의 존재를 위협하는 새로운 악당과 맞서 싸우고 리더 앤디의 과거와 새로운 팀원들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리즈 1편도 제가 안 봤어요 제대로. 그래서 저는 안- 1은 봤는데 네. 이가 한다는 것도 못하고 나 지금 봤네. 언제 언제 스트리밍이냐? 보내요? 7월 2일 날이에요. 언제 나 7월에 뭐 했지? 나 전혀 몰랐네. 어머 1 6개월 봤는 전에. 1 봤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만큼 망했다는 어머 뜻이죠. 어머. 와. 아무도 이게 있다는 걸 모르잖아. 어머, 세상에. 자, 그 다음 순위 넘어가면 이것도 이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30위고요. 2월 5일 날 넷플릭스 오리지널 임신입니다만입니다. 이제부터 2.0이에요. 2.0에 56.25%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엄마가 되는 것을 꿈꾸던 주인공이 가짜 임산부 행세를 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는 코미디입니다. 저는 이거 봤는데 네. 이거 에이미 슈머가 사실 이런 연기 진짜 많이 하고 그쵸, 코미디 연기. 잘해요. 잘 하는데 네. 이 영화는 네. 안타깝게도 톤이 안 맞아요? 이 내용이 별로 좀 와닿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성애 얘기하려고 네. 이걸 하나 이 모성애 그러니까 임신과 관련된 여성의 고증은 별개인데 그러니까 이건 고충은 별개요. 이건 임신 관련된 여성의 고충은 다 별개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건을 반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영화 보시면은 네. 그게 약간 진보해. 너무 그 사사가 너무 진보해서 흥미가 떨어졌어요.
그 지점이 좀 많이 안타까워. 이게 남성 감독이 연출했다는 게 확 느껴지는 대목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구성의 이해가 좀 부족하나 봐. 예. 그런가 보다. 임산부나. 예,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에 한 표를 던지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은 29위입니다. 10월 23일 날 넷플릭스 오리지널 공개된 불사의 약입니다. 2.0에 40.91%. 어떤 작품인가요?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영생을 꿈꾸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만들어낸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벌어지는 혼돈과 생존을 그린 이야기. 이거 어쩌다 이거 미리 보기처럼 떠가지고 미리 보기만 봤는데 이런 내용 이런 포스터 아니던데 약간 느낌은. 좀비예요? 예, 좀비인데 이런 어디 나라요? 어느 나라? 이게 인도네시아였나 어디였나 정확히 저 오른쪽 밑에 보면 김병호 그 배우님 좀 생각나요. 약간 동남아 그 친절한 금자 씨의 그 바가지 머리.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뭐 좋은 평은 없는 것 같아요. 불사의 약이 인도네시아 맞네요. 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순위는 28위 4월 9일 개봉한 귀신들입니다. 2.0에 25%인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AI 안드로이드가 상용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돌아가는 영화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와 기자간담회를 보고 나서 아무리 독립영화라고 하지만 제가 독립영화의 모든 걸 옹호할 수 없다 라는 걸 이제 계속해서 느낀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제목도 참 원초적이네요. 귀신들. 그러니까 이게 야심찬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완성도가 떨어진 게 어떤 거면 자 에피소드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보이스피싱인데 100년 만에 돌아온 아들로 위장한 AI가 손자 아니야? 아들로 알고 아들이었어요? 있습니다. AI예요, 심지어. AI가 그래요. 치매를 앓는 노파에게 접근해서 보이스피싱하는 거잖아. 거액을 요구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모기지. 원본 인간이 사망한 후에도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생성된 모기지론 AI가 N백년째 대출금을 갖고 있는 와중에 새 아파트를 구매하려다 500년 대출을 고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요. 그 부분은 좀 괜찮았어요. 신선했어요. 그게 신선하다는데 네. 그 설정만 네, 들었을 너무 때는. 자, 세 번째 슬펐어. 에피소드는 음성 인식,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에서는 길냥이처럼 버려진 애완용 AI들을 보호하려는 여성과 이호원 씨가 맡았어요. 맞아요. 환경 정화를 이유로 이들을 처리하는 남자 조지윤 씨가 맡은 이 사이의 갈등을 그려놨어요. 이 설정만 들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설정 되게 자, 재밌는데요. 이어지는 페어링. 오래전 헤어진 연인 AI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남자의 이야기. 마지막 업데이트. 죽음을 앞둔 작가가 자신의 AI에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성찰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근데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흥미로워서 진짜 설정을 설정만 정하는 들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진짜. 근데 메시지 너무 깊이가 없어요. 빼먹어요. 그 작가랑 어. 하는 거 그거 대담하는 거는 왜 빼먹어요? 있겠구나. 네. 그게 그 다섯 번째. 아 그래요? 네, 지금 네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얘기 다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SF 장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처럼 느꼈어요. 설정된 세계관에서 약간 허점과 모순도 발견되고 약간 사회 문제를 1대1로 복사하는데 그친 거죠. 이 감독의 전작된 전전전작 구직자들이라는 거 본 적 있었는데 거기도 근미래라고 설정을 해놓고 정말 독립영화를 만드는데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네. 저는 이거 끝까지 봐서 이게 진짜 괜찮게 본 영화. 이게 차라리 괜찮아요. 구직자들이 아마 키노지수도 더 높을걸요? 이게 좀 그래도 삶에 대한 성찰과 근미래에 대한 조금 그런 더 높잖아요. 2.8점에 50%잖아. 더 특히 높잖아. 여기 이제 지금 뜬 강유성이란 배우가 나와가지고 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럼 기획을 하셔야 되겠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디어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요. 되게 근데 이걸 뭔가 좋은데. 풀어내는 게 한계가 있어. 기획자로서나 아니면은 각본 초안자 정도 초안. 그런 거 했었어야 근데 만든 체가 항상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나라 문제가 이 각본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차라리 본인은 본인이 원한 같은 것만 감독만 주든지. 하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연출만 문제가 이거야. 하던지. 감독 각본을 따로따로 가도 돼요. 그렇죠. 뭐 스티븐 스필버그는 본인이 다 각본 쓰는 줄 알아? 아니거든. 그렇죠. 왜 이렇게 각본에 고집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고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작사에서 시키는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돈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상업 영화는 특히 더 상업 영화는 굳이 각본을 다 안 해도 돼 본인들이 좀 맡겼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은 이제 이제 27위군요. 8월 6일 개봉한 강령 귀신놀이입니다. 2.0에 24.24%인데 어떤 작품인가요? 공모전 영상을 찍으려다가
금기를 어기고 진짜 강령술을 시도한 친구들이 진짜 말하기도 좀 짜증나는데 끔찍한 저주에 걸려 죽음의 위협을 받는 하이틴 공포 스릴러입니다. 네, 이게 이혜리 씨하고 창피해. 이거 그래도 아마 부천 아니야? 이거 부천 맞죠? 부천의 자식이에요. 걔도. 부천의 자식 중에 하나죠. 저는 사실 부천의 자식들이 아까도 부천의 자식들이었어요. 내용이 아, 안타깝죠. 네. 자 이제 넘어가고요. 빨리 넘어가 이런 거. 네. 자 이제 26입니다. 5월 14일날 개봉한 위드러브입니다. 2.0에 17.65%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과거 조직원이었지만 현재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면서 잊고 지냈던 정체성과 사랑을 찾아가는 액션 코미디 영화입니다. 제가 이 방송 준비한다고 이틀 사이에 한 6편을 봤어요. 오. 이 중에 하나가 이거네. 그다음에 내가 보기에 만만한 것도 있잖아요. 공평은 안 보니까 만만한 거 6편 빨리 봤는데 이 영화 사실 키오이 카이 나왔잖아요. 저 이거 기대했거든요. 시사회도 했는데 와 재밌겠다 했는데 개봉을 했는데 개봉감이 없어. 키오이 카이 나왔고 네. 심지어 이제 노바디 제작진이래. 그러면 네. 이거 어떤 거냐? 에어를 찍고 나서 상을 받은 키오이 카이에게 노바디 제작진이 붙어가지고 우리 하나 해보자! 였는데 네. 이게 솔직히 키오이 카이는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있는데 상대 배역들이 막 아리아나 데모스 무슨 나이 차이가 몇 살이야 벌써. 이런 게 확 느껴지는 거야. 키오이 카이 심지어 빌런인데 빌런이 자기 보고 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형이 아닌데 나이가 이분이 형인데 잠깐만 내가 잘못 보였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액션도 이게 좀 노바디보다 약하고 이게 뭔가 잘못됐어 뭔가 지금 이 설정 자체도. 그러니까 열합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유니버셜이 아무튼 했는데 열합한처럼 느껴졌어. 자기 복제 열합한. 그래서 좀 그러니까 결국 키오이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된다. 지금 이게 자신 필모를 낭비된다 이러다. 딱 아까 전에 딱 치고 빠지는 거 얼마나 좋아 거기. 이러다가 러셀크로 된다. 안 된다. 이거 상 받고 이거 아카데미 상 받고 진짜 여기저기 다 불려가는 거 너무 안 좋고 그냥 아까 전에 말했지만 주토피아 2 목소리 전기 정도 그래. 그런 거 좀 선별해서 가던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커리어 다시 또 옛날 예능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넘어가면 이거는 뭐 다음 순위 넘어가면 25위고요. 3월 19일날 개봉한 백설공주입니다. 2.0에 17.11% 어떤 작품인가요? 굳이 얘기해야 돼. 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굳이 가름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네,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저희 이제 이미 녹음을 했죠. 녹음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신나게 깠기 때문에 융단 폭격을 했기 때문에 그만할게요. 융단 폭격하고 다음 순위 넘어가면 젊음의 삶이라는 작품인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아버지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1600년대 그림 속의 힌트를 따라가가지고 이집트 그리고 유럽을 넘나들면서 젊음의 샘을 찾는 남매의 신나는 보물사냥 찾기. 자, 이거 5월 23일에 애플 TV 플러스 공개된 작품이고요. 제가 이거 어제 보면서 기함을 한 게 뭐냐면 감독이요 가이리치입니다. 가이리치도 되게 헛바, 그러니까 헛- 공허한 거 되게 많아요. 어. 소빈강에서 맞아. 근데 충격적인 거 많아. 출연진이 존 크리센스키 있잖아요. 그 에밀리 블런트 남편으로 더 유명한 배우구나. 그래. 콰이어트 플레이스. 콰이트 플레이스 감독이고. 자 여기 있고 나탈리 포트만 있고 돔느 글리슨 있고 돔느 글리슨 저기 어바웃 타임 그 에이사 곤잘레스도 저기 저쪽이죠 그 베이비 드라이버. 베이비 드라이버 맞아. 뭐 이런 배우들 데려놓고선 와 진짜 노잼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분은 뭐 인디아나 존스보다 못하다 이러는데 아니야 이거는 저기보다 못해. 이게 보물찾기잖아요. 그 내셔널 트레저보다 못해. 이게 너무 질 떨어지는 거의 제 생각이 그거예요. 이게 스냅터웨이라고 가이리치 최악의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그쵸. 그거 이후로 최악이다. 너무 힘들어서. 가이리치 감독님 너무 다작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박훈정 감독이라든가 연상 감독님처럼 너무 다작하면은 이런 일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플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돈 쓰고 왜 욕만 먹고 있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애플 그래도 같은 좀 영화만 가볍게 보지. 가보자 했는데 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 순위 넘어가면